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레오입니다. 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고3 3월 모의고사 이거 저 2주 전에 풀었어요. 2주 전에. 근데 고3 이제 화학이랑 수학이랑 다 2주 전에 풀었는데 솔직하게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자, 이 고3 총평을 빨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빨리 문풀을 해드린 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특히 요새 보니까 화학 수능 특강 반응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는 화학을 좀 밀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모의고사는 다 할 거예요. 근데 수특은 좀 화학을 좀 밀고 가서 여러분께 화학에 대한 스킬 같은 걸 좀 많이 알려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3 3월 모의고사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딱 평이한 정도 수준이었어. 그리고 모의고사가 사실 이건 기출 형태랑 비슷하게 대부분 다 유사하게 나왔어요. 오히려 이제 킬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정석대로 풀면 되고, 특히 화학식량과 몰 그리고 화학 반응식 같은 제가 기념 강의를 수특 때 올렸죠. 그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그대로 다 풀려요. 진짜예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근데 등급컷을 보고 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사실 1컷이 44였죠. 맞죠?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저 때도 그랬어요. 저도 그때 3월 당시 때 화학이 준비가 안 됐었고, 화학을 완성시키기 시작한 게 6월부터 완성을 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공부가 덜 됐어요. 그리고 겨울방학 당시 때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이란 걸 겪으면서 공부가 안 되죠. 맞죠? 저도 그 세대였기 때문에 그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부터 지금부터라도 화학을 많이 열심히 하시고, 특히 화학을 수능으로 하시거나 수능을 하시면 더 열심히 보셔야 되고, 내신에 하시는 분들도 꼭 챙겨보세요. 알겠죠? 이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신에서 이제 모골 파트나 이런 거 들어가는 친구들 있죠. 그런 거 있으면 문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이다. 자,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얘들 맞섰겠죠. 고2 해설할 때도 얘기했는데 방역 지침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A, 메테인은 가스 연료로 사용돼. 메테인 가스 연료로 사용된 건 당연히 맞죠. 오케이, 됐고요. 두 번째, 에탄올의 구성 원소가 세 가지다. 에탄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죠. 에탄올 화학식 정도는 C2H5OH가 에탄올이죠.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되죠. 구성 원소 CHO 세 가지 들어있습니다. 맞고요. 아세트산 수용 이건 중성이야. 이게 미친 소리 아니에요. 맞죠? 산인데 산 대놓고 산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중성이에요? 틀렸죠. 정답은 A, B, 3번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해요. 이런 거 제발 좀 틀리지 마세요. 저 진짜 학교 친구들 할 때도 이런 거 2번 같은 거 틀리는데 진짜 이게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거 되게 틀리지 마세요. 알겠죠?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들도 이게 틀리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이번에 보니 정답률이 되게 높게 나왔던데,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은 두 가지 반응에 대한 열의 출입이에요. 열 출입 같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화원에서 내는 게 이제 흡열이냐 발열이냐 그거예요. 근데 흡열이랑 발열이 헷갈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저 볼게요. 물에 담긴 비컬에 수산나트륨을 넣고 녹였더니 수용액의 온도가 올라갔다. 수용액이 올라갔으면 온도가 올라갔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열을 밖으로 내야지 이 온도 올라가죠. 맞죠? 그러니까 발열이겠죠. 발열. 두 번째, 물에 담긴 비커에 질산 아모늄을 넣고 녹였더니 수용액의 온도가 내려갔다. 온도가 원래 갖고 있던 걸 안으로 들였겠죠. 그러니까 주변 온도가 내려가겠죠. 맞죠? 그러니까 흡열이죠. 진짜 쉬워요. 그리고 수산나트륨이랑 질산아모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의 이제 그런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질산아모늄 이건 뭐죠? 그거죠. 아이스팩 만드는 거. 그 용도로 쓰는 거죠. 이 정도 외우셔야 돼요. 됐죠?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에서 일어날 때 열이 방출된다. 발열 반응 열이 방출되죠. 오케이. 니은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 맞고요. 디귿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용하여 냄징실팩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아이스팩 만드는 거. 오케이,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자, 스핀 나오는 파트는 사실 이제 어렵게 안 내려나 봅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에도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이제 좀 쉽게 나오고 있어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자 XSZ의 전자빛을 나타낸 것이다. 전자빛이 나오자마자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죠? 들뜬 상태에 있는 거 세 가지. 들뜬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은 거 있죠. 다 보도록 할게요. 정리할게요. 들뜬 상태에 있는 거 뭐 있었죠? 우리가 그 훈트 규칙, 그리고 싸움 원리 위배하면 이제 그 전자빛이가 이제 들뜬 상태가 되죠.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배가 되게 되면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는 게 알 수 있죠.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정말 쉬운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보자마자 얘 싸움 위배했네. 싸움 위배했네. 간단하게 적을게요. 그리고 싸움 위배하면서 얘는 들뜬 상태에다 잡아주시고요. 얘는 딱딱 들어가죠. 딱딱 맞게 들어갔죠. 얘는 바닥 발바닥 바닥 상태.
제가 들었던 인강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닥 발바닥 이러셨어요. 자, 얘 있는데 얘 뭉태기로 들어가 있네. 뭉태기 들어가 있는 거 폰트 규칙 위배했습니다. 들뜬 상태 다 잡았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 이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다 균등하게 들어가야 되죠. 맞죠?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X는 들뜬 상태이다. X 들뜬 상태 맞고요. 니은 Y는 폰트 규칙을 만족한다. 바닥 상태 폰트 규칙 만족합니다. 바닥 상태 조건은 뭐죠? 세 가지 규칙을 다 만족시키는 거. 바닥, 발바닥. 계속 그러니까 그게 그 강의 내용에서도 기억이 나요. 제가 들었던 거. 자, D는 Z가 바닥 상태일 때 홀 진수가 3이다. 그렇죠. 얘가 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업이든 다운이든 이렇게 세 개를 고르게 들어갈 거니까 홀 진수는 3이겠죠. 즉 이 Z는 질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 진수가 3개겠죠. 그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물기가 좀 많아서 또 한번 닦아주고.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표현은 원소 A에서 D로 이루어진 세 가지 화합물 중 하나이다. A에서 D는 O, F, Na, Mg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액체에서의 전기전도성이 있음과 없음이 나와 있어요. 그럼 액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라는 말은 걔를 녹였을 때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예요. 맞죠? 액체에서 전기전도성. 그러면 전기전도성이 없는 물질은 뭐죠? 분자일 때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즉 얘가 공유결합 물질임을 알 수 있고 얘가 이온결합 물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이런 거 알 수 있죠. 맞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맞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B2가 있고 DB2가 있어요. 자, 그럼 DB2라는 말은 일단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얘가 금속이에요. 그럼 비금속끼리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OF2 자연스럽게 들어가고요. 그럼 여기 F2 들어가게 되면 또 맞춰주려면 Mg를 집어넣어야 될 거고 B가 F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C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이거 뭐죠? 여기 차례로 넣으면 되죠. 얘가 A고요. B가 F죠. B고요. 그리고 어디 있죠? 자, O가 여기 있네요. O가 D니까 얘가 자연스러운 C겠네요. CF니까 NAF겠네요. 그럼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이제 전기전도성 있음이라고 두면 되겠네요. 다 찾았네요. 맞죠? 자, 기억은 없습니다. 있음입니다. 됐죠? A는 나트륨이다. A 나트륨 아니죠. 틀렸네요. 자, D는 C2D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C2D, Na2O 아니죠? 이온결합 맞죠? 말이 잘못했어요. 이온결합 물질 맞죠? 얘 금속, 비금속 두 개 결합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2대 1로 결합해야지. 얘가 1가 얘는 2가 음이온이니까 맞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맞네요. 2번. 제가 학창시절 때 공부할 때 이거 되게 어려워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거 나중에 돼서는 왜 이걸 틀렸지라는 생각 들었어요. 5번 유형. 이런 유형은 꼭 나와요. 이제는 화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림은 밀폐된 진공용기에 X를 넣은 후 그러니까 액체를 넣은 후 잘 봐야 돼요. 액체를 넣은 후 얘를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동그라미를 잘 쳐놔야 돼요. 제가 이거 실수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쳐요. 자, X 기체를 만드는 거예요. 액체를 넣고 X 기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음적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T2 지점에서 여기 지점에서 동적 평형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적 평형이 뭐죠? 왔다리 갔다리 똑같이 하는 거죠. 맞죠? 왔다리 갔다리 똑같은 거죠. 맞죠? 그걸 동적 평형이라고 하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굳이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쭉 가다 이렇게 났어요. 자, 얘가 얘로 가는 거예요. 그럼 T1의 지점에서 보세요. 여기 액체가 다 있었어요. 근데 기체는 좀 바뀌고 있죠. 음적 속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내가 원래 액체로 돼 있었는데 액체로 돼 있던 걸 다시 기체로 돌아와요. 응축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액체를 기체로 바꾼다 했어요. 액체를 기체로 바꿔요. 그럼 액체를 처음에 넣으면 얘가 증발을 한단 말이야. 그 다시 응축을 해야 돼요. 응축을 해서 기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동적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즉 증발 속도는 증속은 일정해요. 근데 응축 속도는 점점 빨라지다가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증발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이 지점은. 그리고 이 지점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죠. 이해됐죠? 보도록 할게요. 기억 T1에서 X의 증발 속도는 V1보다 크다. 증발 속도가 더 크다고 했죠. 무조건 증발 속도가 더 큰 지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얘가 얘처럼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증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응축이 안 일어난다 틀렸는 말이에요. 뭐가 안 일어난다 틀린 말입니다. 동적 평형에서. 보세요. 니은 T2에서 X를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증발이 일어나요. 증발도 일어나고 응축도 일어나는데 그 속도가 같기 때문에 동적 평형 상태예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 틀린 말입니다. 함정이고요. 디귿 X의 기체의 양은 T2에서가 T1에서보다 크다. 자, 기체의 양을 판단해보세요. 기체의 양. 그럼 얘에서 1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 쭉 갔을 때 기체가 요만큼 조금 생겼다가 여기까지 가면 이만큼 많이 생겼죠. 맞죠? 조금 있다가 많아졌으니까 T2가 당연히 많겠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정리했어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좀 한참 뒤에 가겠지만 4단원에 나오는 거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6번은 3단원 같은 문제예요. 자, 극성 같은 거 나오는 거. 자, 그림은 세 가지 문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모든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는가? 동일 평면이 얘 두 개가고 아니요 있네요. 동일 평면에 있는가? 평면 구조 맞죠? 평면이죠. 얘는 정삼각형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은 거고 맞죠? 대칭으로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면 아시죠? 이 정도는 이렇게 생기는 거. 안 그려봐도 되겠죠? 얘는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삼각뿔로 이렇게 생겼죠. 삼각뿔로 생겼죠. 그래서 얘가 삼각뿔 입체로 NH3 빠질 거고요. 맞죠? 극성 분자니까 얘 극성 무극성이죠. 맞죠? 얘 무극성인 건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무극성이 되는 경향성이 있죠. 맞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면 이 정도는 감이 와야 돼요. 빨리. 극성이냐? 네 하면 H2 들어가고요. 아니요 하면 C2. 맞죠? 그래, 틀린 줄 알았다. 됐어요. 끝. 다 적었어요. 자, 기억. 다에는 공유분의 비공유 나왔어요. 공유분의 비공유 사실 외우셔야 돼요. 1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공유분의 비공유 쭉 정리하는 표도 있어요. 그것도 외워야 돼요. 나중에 되면. 자, 1이 그러니까 1보다 작다 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얘는 1이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공유 전자쌍 2개, 비공유 전자쌍 얘 2개 들고 있죠. 얘 오른쪽. 얘 2개 들고 있죠. 그래서 얘는 1이에요. 맞죠? 오케이. 자, 나에서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나 무극성 공유 결합 있는 거 맞죠? C 2개 연결되어 있는 거 맞아요? 한 김에 그려볼까? 자,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 이중 결합을 해야지 이 4개 48이 되죠. 맞죠? 그래서 H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 맞고 결합각은 다보다 크다. 결합각 봅시다. 다는 어떻게 해줘? 얘는 104.5도, 얘는 107도. 다가 더 큰 거 맞죠?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 맞죠? 이건 암기 파트예요. 그래서 다가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정답은 니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이 기본적인 문제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쉽거든요.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못 잡고 있는 파트를 문제 잘 만들었어요. 자, 표는 물질 X2와 X2Y에 대한 설명이다. 전체 원자 수 해당 전체 몰 계속 해갖고 있다. 분자 몰 곱하기 제가 지금 이가 아파가지고 아직 좀 덜 매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혀가 좀 꼬여요. 전체 원자 수 하면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 수 맞죠?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 수. 기억나시죠? 제가 했던 거.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 수.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 수. 맞죠? 근데 지금 NA 돼 있죠? 근데 지금 NA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얘를 1몰이라고 가정할게요. 원래 아보가드로 쓰니까 1몰이죠. 1몰게 들어있는데 X2기 때문에 얘 전체 분자 수는 2분의 1몰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 맞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 둘이 곱해야지 그러니까 2분의 1몰 곱하기 2해야지 전체 원자 수가 1몰 되는 거죠. 이게 1몰이니까. 얘가 6몰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6몰이에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쓰기 때문에 6몰이고 X2Y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자 몰 곱하기 해당 원자 수인데 이게 해당 원자 수가 3개니까 얘는 2몰이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몰 질량마다 뭐 해야 돼? 3대 순환물이 분자량 이렇게 나와야죠. 몰 질량 분자량 맞죠? 분자량 몰분의 질량 다 했죠? 맞죠? 제가 했던 거 다 나오죠 지금 맞죠? 몰분의 질량 맞아요? 2분의 1 몰분의 14죠 맞죠? 그래서 이게 분자량을 잡을 수 있어요. 분자량 이 얘의 분자량을 잡게 되면 2분의 1 몰분의 14가 되니까 얘는 28이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맞죠? 얘는 2몰이니까 2몰에다가 질량 88을 넣으면 얘 44가 되겠네요. 분자식 나왔다. 분자식 있고 분자량 나왔다 뭐 해야지? 연립해야지 뭐 하려고? 원자량 찾으려고. 이거 다 있죠. 했던 거 나왔죠? 분자식 나왔고 분자량 나왔다 뭐 해야지? 연립해야지 해당 원자 찾는다. 그 원자량 찾으려고. 다 기억나죠? 제가 다 했던 거예요. 이거 다 했던 거. 여러분들 꼭 제 거 다시 하세요. 제가 이해 안 되신 분은 분자식 나왔고 분자량 나왔다 연립해야지 원자량 찾으려고. 맞죠? X2 공통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X2를 묶어요. 그러면 Y가 하나가 나오죠. 여기서 빼면 Y 나오죠. 그러니까 Y 전 분자량 쓸 때 소문자 쓴다고 했었죠. 자주 빨리 쓰려고. 자, 얘에서 얘 빼면 16 나온 거 맞아요. 그리고 X는 어떻게 되죠? X가 전체 28이니까 14네요. 즉 얘랑 원자량 B는 X 대 Y가 7대 8 나까지 나온다까지 추론 다 했어요. 벌써 다 풀었어요. 이걸로. 문제 볼게요. 끝이에요. 자, X2의 양은 1몰이다. 2분의 1몰이고 틀렸고요. X2Y 분자량은 44 맞고요. 원자량은 Y가 더 큰 거 맞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4번 니은 디귿 정답입니다. 쉽죠?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 몰 파트는 한 번만 하면 돼.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림은 물질 AB와 CD를 화학결합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화학결합 모양을 나타냈다면 무슨 원소인지 바로 찾아야 돼요. 자, A2 플러스 지금 네온 전자 비치 가지고 있죠? 마그네슘이죠요. 마그네슘. 오케이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네온의 전자 비치인데 2가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O, 2 마이너스 되겠네요. 얘는 MgO 산화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쉽죠? 이런 건 쉬운 거예요. 맞죠? 근데 D는 뭐죠? 얘가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나 하고 있네요. F 되겠고 H 돼서 HF 되겠네요.
얘는 뭐 플루or이나 수소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A는 A의 이 고체 상태죠. 얘는 전기동성이 있다. A 고체 같은 경우에는 자, 전기동성이 있겠죠. 얘는 A 마그네슘 얘 자체. 그러니까 A만 말하는 거죠. 얘. 그러니까 A 이 마그네슘. 그러니까 마그네슘 고체가 전기동성이 있냐? 얘는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속 결합이죠. 얘 자체만 있으면 금속 결합이니까 전기동성이 있죠. 이렇게 맞고. 니은 CD에서 C는 부분적인 음전을 할 때 있다. C랑 F 중에서 누가 그 뭐예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나 오랜만이야. 갑자기 그거 그게 뭐라 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지? 얘들아. 전기음성도. 제가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왔는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가 플루온이 제일 크죠? 얘 같은 경우에 4.0으로 제일 대빵 맞죠? 플루온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1로 극이 쏠리게 되죠. 저는 계속 그 용어를 까먹었어요. 저 문제 푸는데 너무 집중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얘가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인 음전할 때는 거 이쪽이 음전할 이쪽이 양전할 때죠. 그러니까 C가 부분적인 음전할 때는 아니라 양전할 때는 겁니다. 틀렸고요. 자, D가 분자단 공유전자상수, 공유전자상 어떻게 되죠? 자, D2와 B2라고 되어 있나요? 자, B2는 O2 있고 D2는 F2가 되겠네요. 얘는 공유전자상수 1개, 얘는 공유전자상수 2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D2가 B2보다 크다라고 있는데 B2가 얘가 B2죠. B2가 더 크죠.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1번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용어가 까먹어서. 여러분 용어 잘 기억하세요. 이거를 안 풀다가 너무 오랜만에 풀면 까먹어요. 용어를. 자,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다음은 원소 A에서 C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A에서 C는 ClK, C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염소, 칼륨, 칼슘이죠. 그리고 얘들 모두는 아르곤의 전자 빛이 갖는다. 당연한 거죠. 알고 있죠. 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나왔을 때 그럼 얘가 뭘 보여주는 거죠? 이 정보를 가지고 뭘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금속, 비금속을 물어보는 거다 라고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중에서 B가 제일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보면 원자 반지름, B가 제일 크려면 이온 반지름이 더 커야 되고 원자 반지름이 작아야 돼요. 그 원자 반지름이 작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온 반지름이 됐을 때 더 커져요. 그럼 더 뚱뚱해지기 때문에 얘 보세요. 음이온이 나타내는 겁니다. 얘는 음이온. 자, 보세요. 얘가 크다. 얘가 전체가 크다라는 말은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크다는 소리예요. 맞죠? 이온 반지름이 커져요. 그 이온 반지름이 커지려면 얘를 전자를 받아야지 이온 반지름이 커지죠. 얘 같은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이 이만큼 큰데 전자를 하나 잃으면서 껍데기를 하나를 탁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 얘는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B가 제일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B는 A, B, C 중에서 B가 자연스럽게 CL로 넘어가게 되고요. 반응성 전자에서 S 오비탈 전자수, P 오비탈 전자수, A와 C인데 나머지 AC죠. 그러니까 얘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4, 1, 4, 2, 4, 3, 4, 4, 2 가는 거 나중에 할 거예요. 이것도 4, 1, 4, 2, 4, 3, 4, 4 가는데 쭉 가서 얘는 어떻게 가죠? 62, 72, 82로 가겠네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수 72, 82로 가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S 오비탈 수에는 7개, 12개. 얘는 8개, 12개가 되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 맞죠? 얘가 더 큰 거예요. 맞죠? 얘가 칼륨이 될 거예요. 이런 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수를 빨리 외워놓은 거 비슷해. 4, 2, 4, 2, 4, 3, 4, 4, 5, 4, 6, 5, 6, 7, 8 쭉 가서 82, 72, 82까지 가는 거 있어요. 나중에 공식 외우는 거 있어요. 빨리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런 스킬도 있어요. 이런 거. 전자수 나왔을 때 생각하는 거. 그러면 7분의 12, 8분의 12 중에서 7분의 12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자, 기억. 원자과 전자수는 B가 가장 크다. 7이죠? 1, 2죠? 틀렸죠? 아, 맞죠? 실수. 자, 니은 원자 반지름은 A가 제일 크다. 원크작. 자, 일단 원자 반지름 얘는 이 중에서 셋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맞아요. 껍질수가 얘가 더 많기 때문에 원크작이 가야 돼. 이렇게 나왔으면 원자 반지름 나오면 원크작. 원자 번호는 같은 주기에서 클수록 작아진다. 맞죠?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져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얘가 제일 큰 거죠. 이쪽으로 가니까. 맞죠? 그러니까 니은도 정답이고요. 이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환 유크크 같은 주기에서 유효 핵전환은 커질수록 커진다. 유크크. 자, 어떻게 외운다고요? 자, 방금 보여드렸는데 유크크 원크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크크 이것도 있어요. 전기음성도는 유크크 원크작 전크크 세트예요. 외우셔야 돼요. 유크크 원크작 전크크 유크크라고 나왔기 때문에 원자과 전지수가 느끼는 유효 핵전환 C가 A보다 크다. 얘가 유크크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님 디귿 5번. 나중에 이 모든 걸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수특할 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위원소 나왔네요. 동위원소가 수능처럼 나왔으면 참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을 텐데 이거는 기본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안 어렵게 나왔어요. 동위원소. 그때 수능 때가 진짜 이거 좀 대박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화나트륨과 관련된 자료이다. NaCl과 화학식량이 다른 가와 나와 존재한다. 화학식량이 다른 게 나와요.
CL을 평균 원자량이 나고 CL이 드럽게 튀어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죠? 75대 25 잡으셔야 돼요. 75대 25 뭐죠? 35짜리 CL이랑 37짜리 CL이랑 두 개를 잡으셔야 돼요. 이거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기본적으로 나왔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 풀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35짜리 있고 37인데 나트륨이 23짜리밖에 없다라고 돼 있는데 둘이 딱 더했더니 58이네. 그럼 얘 58이니까 얘는 NaCl 중에서도 CL이 35짜리가 들어가겠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죠? NaCl 중에서 37짜리 CL이 들어가겠다. 근데 얘는 100% 확률이죠. 얘만 있다고 했으니까 얘로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75% 25%이기 때문에 얘는 75% 25%라고 바로 잡아주시면 돼요. 맞죠?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거 동영상 수능 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거 CL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CL하고 뭐 나오죠? 그거 저기 붕수하고도 많이 죠. 방구대장 붕붕이 그거 맞죠? 20대 80 나오는 거 10.8 나오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B 이 붕소 같은 경우에는 평균 원자량이 10.8이죠. 어떻게 되죠? 10짜리랑 11짜리가 20대 80%로 있죠. 이런 거 내신 때 많이 하죠. 이거 많이 나온 거 두 개는 100%로 외우셔야 됩니다. 수능처럼 나오지 않는 이상요. 맞죠? 이렇게 이거 외우셔야 돼요. 맞죠? 이거는 기본 형태다. 외우셔야 된다. 3대 1 맞죠? 그래서 9대 6대 1 이런 것도 나중에 나오죠. 맞죠? 기억나요? 무슨 말인지? 제가 그때 수특 때 할 때 했는데 9대 6대 1 보여드렸죠 이거. 뭐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 나의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 자 가 1몰이 있고 가 1몰 있고 나 1몰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얘랑 중성자가 얘가 나가 당연히 더 많겠죠. 얘는 37짜리니까. 그러니까 나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가 당연히 더 많겠죠. 그러니까 가분의 나하면 나가 더 크니까 1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정답 기억 맞고요. 자 니은 x가 60이다. 아 이거 잡아야 되겠네요. 37이랑 23 더하면 60 맞겠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디귿 b가 a보다 크다. b가 작습니다. a가 더 크죠. 그래서 디귿 틀려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양자 수랑 관련해서 자, 이 문제 좀 잘 만들었어요. 이 문제 좀 좋습니다. 이 문제 좀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모든 전자의 주양자 수합 이거 한 번도 나온 적 형태 없는 형태거든요. 이게 좀 신유형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뭐 어렵진 않은데 모든 전자의 주양자 수의 합이라는 아이디어가 좀 좋았어요. 아, 좀 색다른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모든 전자의 주양자 수의 합이라는 말은 그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주양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1s2, 2s2, 2p6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죠. 그럼 그 전자마다 앞에 있는 주양자 수가 있어요. 얘들을 봤을 때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 날 때 2가 차이 나고 여기 차이 날 때 5가 차이 난다는 걸 먼저 감안해 주셔야 돼요. 요 먼저 생각했을 때. 자, 지금 주어진 정보가 2, 3주기 바닥 상태 요게 있네요. 2, 3주기, 2에서 3주기. 좀 잘 보세요. 1로 넘어갈 때 5가 2 더하기 3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가 전자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여기서 전자 하나 늘어날 때마다 2가 늘어나요. 얘 주양자 수가. 여기서 늘어날 때는 3이 늘어나요. 맞죠? 그렇단 말은 여기서 2가 여기선 2가 아니라 4가 늘어나네. 소리요. 4가 늘어났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2주기에서 전자가 2개 이동했다는 거고 얘는 2에서 3주기 넘어가는데 5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렇단 말은 2, 3씩 하나 늘어났으니까 잘 보세요. 그렇단 말은 2가 늘어나고 3이 늘어났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트륨이라 잡아줄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중에 플루어링이 났다면 플루어링에서 네온으로 넘어가면서 네온이 전자가 2개 같죠? 주양자수 2 받죠? 그러니까 2 받죠? 나트륨 넘어가서 3 받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개 다시 내려가니까 플루어링 산소, 질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색달랐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질소를 잡았다. 모든 주양자수의 합 A까지 잡아볼까요? 그러면 주양자수 어떻게 되죠? 1이 2개 있어요. 1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2짜리가 어떻게 되죠? 2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러니까 전체 얘는 12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여기는 16이 되고요. 여기는 21이 되겠네요. 요 문제 좋았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신유형입니다. 요거 올해 수능 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벌써 서울에서 떡밥을 뿌렸어요. 이거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야. 좋은 아이디어. 모든 전자의 주양자수의 합 끊어서 보는 거. 두 개 증가하는 폭으로 보세요. 제가 문제 풀 때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가 폭으로 보면서 2, 3이 늘어났으니까 2주기에서 3주기 넘어가는 애구나. 얘는 2주기고 얘는 3주기구나 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요거 약간 눈썰미가 있어야 됩니다. 잘 만들었어요. 네, 좋았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기억 3주기 원소는 한 가지 나오기 3주기 원소 한 개 맞고요. 얘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2, 3, 4, 5, 5, 6, 6, 7, 8, 9, 9, 9, 9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 수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자, Y가 나오고 있으니까 2, 3, 4, 5, 5, 6, 6, 7, 8, 6, 6, 7, 8 나왔고요. X는 2, 3, 4, 5, 5, 5니까 5, 6이에요. 자, 6이니까 자, Y가 나왔네요. 2, 2, 3, 4, 5, 5, 얘도 5네요. 5, 5, 5, 5, 6, 6, 7, 8이니까 자, 5랑 5랑 둘이 똑같죠?
나중에 다 그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런 것들 풀이가 있으면 나중에 곧 올릴 거예요, 이거. 2단에 금방 나와요. 시험 보면 나중에 들어갈 때도 한번 보세요. 표 같은 거 다 외우셔야 돼요. 빨리빨리 푸는 거. 2, 3, 4, 5, 5, 주기율표 차례 들어보면서 보는 거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자, 5랑 5라서 그냥 여러분들 세 보시면 돼요. 지금은 세 보시면 돼요. 아, 그럼 5가 나오구나 라는 거 아실 거예요. 원리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니은 틀렸고 그래서 둘이 같아요. 자, 디귿. 모든 전자의 부양자 수의 합은 자, Z가 X의 2배이다. 모든 전자의 부양자 수의 합이에요. 그러면 부양자 수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부양자 수 볼 때 어떻게 보죠? 그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보면 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0이면 보는 거죠. 지금 뭐를 비교했냐면 Z와 X를 비교했어요. Z와 X. Z와 X 보세요. 근데 잘 보세요. P 오비탈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들어갈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1S, 2S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얘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세 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뿌릴, 여기 뭐 뿌릴, 0, 마일 이렇게 순서 바뀌어도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하나 자, 모든 전자의 부양자 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P 오비탈이 부양자 수가 1이죠. 그러니까 1, 1, 2면 얘는 3이 되죠. 맞죠? 1, 1, 1 들어가면 3이 돼요. 맞죠? 얘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쭉 들어가서 자 1, 2, 3, 4, 5, 6 들어가고 S 오비탈은 없죠. 이게 3S 들어가고 2P 들어가는데 2P 6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3이랑 6이 들어가죠. 맞죠? 얘는 3개고 얘는 6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자의 부양자 수의 합은 Z가 X의 2배이다. 맞죠? 3이랑 6이니까 2배다. 문제 잘 만들었어요. 11번 잘 만들었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4번 짱입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세요. 이거 문제 좋습니다. 12번 문제. 시험 문제 좋습니다. 이것도. 자, 여러분들 이것도 딱 보자마자 이거 나와야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수능 화학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표는 2주기 원소 WSZ가 나왔다. CNOF. 2주기 원소 WSZ CNOF 나와야 돼요. CNOF. 2주기 원소 분자 나왔다. 2주기 원소 분자 CNOF 끝났습니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구조식이 나와 있다. 모든 원자는 옥힉 규칙 만족시킨다 하면서 여기 적어야 돼요. 자,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2주기 원소 옥힉 규칙 CNOF 이렇게 해야 돼요. 얘밖에 없다.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구조식 보도록 할게요. 4개 결합받고 4개 결합돼 있으니까 지금 W가 C가 들어가겠네요. C. 그러면서 XX 있으니까 O5니까 얘는 CO2 자연스럽게 들어가고요. 자, Y 같은 경우 여기 Z는 질소 들어갈 거고 여기 YF 되니까 FCN 들어가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얘는 Z 같은 경우에는 N 들어가고 O하고 Y는 이게 아니죠. 플로린이죠. 플로린. 플로린이니까 얘는 노프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CO2, FCN, NOF 이렇게 되겠다. 네, 제가 NOF라고 불러요.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분자 모양은 직선형이다. 나 직선형, FCN 직선형이죠. 맞죠?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도. 분자 쌍극장 모멘트는 다가 가보다 크다. 다 극성이고요. 나가 아니라 가네요. 가 무극성이죠. 극성, 무극성이죠. 오케이. 맞고요. 자, 디귿. 나와 다에서 Z의 산화수는 같다. Z가 뭐죠? 질소 산화수예요. 질소의 산화수. 자, 보세요. 이거는 끌어당기는 그런 정도를 봐야 되죠. 맞죠? 전기음성도 차이를 봐야 돼요. 그럼 얘는 전기음성도 얘가 더 크기 때문에 1호 가고 1로 2개, 2개가 100개가 그럼 얘는 즉 뿔3이 돼요. 맞죠? Z는. 여기서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끌려가고 얘는 이렇게 끌려가요. 맞죠? 3개로. 그럼 여기서 보면 얘는 3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3이 되죠. 뿔3과 마3이 되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같다라는 말 틀렸습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간단한데 좀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수 있다. 그 정답은 기억니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3번 문제. 자, 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요것도 좀 은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표는 포도당 수용의 가와 나에 대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그거의 몰 농도 파트예요. 몰 농도 파트. 근데 몰 농도 파트인데 괜히 이렇게 그냥 나타냈다고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단위 부피당 포도당의 분자 모양 나왔어요. 단위 부피당 보자마자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부피 구했다. 전체 부피 구해서 구해야겠다. 이거 나왔죠. 단위 부피당 나왔다. 저번 제가 얘기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단위 부피당 나왔다. 전체 부피로 구해서 전체 분자수를 구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그러면 얘는 n개 이렇게 볼게요. 얘는 1개, 2개, 3개, 4개, 5, 6, 6n개라고 볼게요. 그럼 부피가 20ml이기 때문에 단위 부피를 ml라고 생각하고 얘를 전체 부피는 전체에서 들어있는 전체 부피당 들어있는 몰수는 20n개 이렇게 잡으면 돼요. 또는 얘랑 얘는 전체 곱했을 때 180n개가 들어있다. 즉 얘 들어있는 포도당의 몰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 단위 부피당 포도당의 분자 모형이다. 즉 이거랑 이거랑은 뭘 보여주는 거죠? 몰 농도 B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죠? 우리 몰 농도 구하는 거 어떻게 했죠? 부피분의 그 뭐죠? 몰수라고 하죠. 몰수. 여기는 몰수죠. 부피 안에 들어있는 몰수를 표현한 거예요. 즉 몰 농도 B가
이가 되겠습니다. 맞죠? 이런 거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강하나를 모두 혼합하여 물을 추가하여 용해의 부피가 100ml가 되도록 만들었다. 자, 20이랑 30이랑 해서 여기다가 50 더해서 100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얘랑 전체를 더했어요. 그럼 얘를 더했으니까 200N개만큼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랑 합해서 100ml를 만들죠. 그럼 100ml니까 100ml를 200N개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즉 2가 나오니까 그럼 단위부피당 모형은 몰 농도 같은 경우에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개짜리 들어있는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왜 3점으로 해놓은지 알았어.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쉽거든요. 이게 정말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못 봐서 그래. 못 봐서. 쉬워요. 자, 14번 문제. 이것도 이제 조금 기출 형태를 약간 응용한 거다. 기출 좀 변형했어요. 이 기출이랑 비슷한 거 있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2주기 완수에서 XY로 이루어진 분자 나왔고 모든 원자는 옥대 규칙 만들어진다. CNOF 똑같은 거죠. CNOF. 자, 2주기 완수 옥대 규칙 CNOF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런 거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근데 모든 원자에서 나왔는데 분자식하고 비공유 전자상수가 나왔어요. 자, 비공유 전자상수가 결정되는 거는 얘네들이 비공유 전자수를 잘 봐야 돼요. 비공유 전자상수 보세요. 얘는 0개고, 1개고, 2개고, 3개예요. 맞죠? 이를 보면서 8개 만들어지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8개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렇게. 이렇게. 뭔가 느낌 와요? 이런 거 느낌 와요? 8개? 느낌 안 오시나? 요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건 느껴져요? 볼게요. 그래서 O, F2 이렇게 박아버리면 3, 3, 2 적으면 8 되죠. 오, 좋아요. 잘 됐어요. 그러면 또 봅시다. 자, 비공유 전자상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또 볼까요? 자, 14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6이 증가했네. 이거 2개 증가했는데 6이 증가하네. 그럼 이거 2개 증가했는데 6이 증가하면 Y가 F 확실하네. 얘는 뭐 O, F, O 이런 거 아니겠나?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 자, 그러면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비공유 전자상수. 아니면 이게 OF4라는 분자근데 없거든.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다. 이렇게 수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자, 그러면 OF2 말고 우리가 N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N 들어가는 걸로. 근데 이게 A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같아야 되잖아. 2개 같아야 되네. 그럼 이거 2개 써볼게요. F2 쓰고 N2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 맞죠? 이게 둘이 A가 같죠? 이게 숫자 같으니까 2개 맞춰줘야겠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즉, 둘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랑 X랑 Y랑 2개를 더해서 비공유 전자수가 4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맞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N2F2 만들어지죠. 그리고 진짜 분자도 있죠? N2F2.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 검증해봐야 돼요. 이렇게 갖고 F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잡죠. 비공유 전자수. 이렇게 F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N2 얘 같은 경우에 2개 증가했으니까 F4 하면 여기서 6개 증가한 거 맞죠? 플러스 6 되는 거 맞죠? 오케이. N2 F4 잡았으니까 잡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요. 여기는 NXB라고 돼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에는 F3를 잡겠네요. F3라고 B가 나니까 NF3라고 잡을게요. 우리 알고 있는 중에 NF3라는 거 있으니까 그럼 12 맞냐? 이게 한 개 나오고 3 곱하기 3이니까 10개 맞나? 다 맞네요. 다 떨어졌네. 자, N2F도 이런 분자 있는가 혹시 모르겠으니까 한번 또 해볼까요? 자, N2F도 자,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분자 있는 거 맞죠?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삼각부를 2개 붙인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 풀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는 자, 그러니까 X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질소고 Y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인 거예요.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X는 16적 원소이다. X가 뭐죠? 15적 원소예요. 15적 원소 틀렸고 얘는 A 더하기 B가 3이다. 자, B 같은 경우에 1이에요. B는 1이고 A는 얼마죠? 2가 나왔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3 정답이고요. D가 다해서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 다중결합 얘 다중결합 있고 얘 다중결합 있고 얘 다중결합 없어요. 얘 2개 있으니까 두 가지 다 다중결합이 있다. 다중결합? 다중결합 아니네. 이거 다중결합 아니네. 쏘리, 다중결합 아니에요. 다중결합 아니네. 얘 다중결합 없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나왔네요.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쏘리, 죄송해요. 됐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수법 문제예요. 산화수법. 벌써 이렇게 빡빡해졌네. 걸레를 2개 빨아올 걸 그랬어요. 자, 15번 산화수법. 자, 2가지 산화하는 반응에 나타낸 것이라 산화하는 반응인데 지금 미지수 나왔어요. 그 미지수 나올 때 먼저 하는 건 뭐냐? 원자수 보존 먼저 해보고 산화수법 쓰는 거예요. 맞죠? 원자수 보존. 그러면 여기 1이니까 2돼 있으면 여기 2라고 하나 적어봐요. 맞죠? 그럼 2, 1은 2, 1, 1은 이렇게부터 맞춰놓고 가봅시다. 맞춰놓고 우리 그냥 산화수법 바로 써볼까요? 우리 뿌릴, 마일, 0, 뿌리, 마일, 0. 뿌릴, 뿌리, 마릴, 마일, 0. 마일 나왔고요. 뿌릴 나왔고요. 0이고요. 뿌릴, 뿌리, 마일, 0. 그렇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거 금방 하십죠? 아시죠? 이거는?
자, 이렇게 잡아보면요. 여기서 전자수 변화가 이렇게 2랑 1을 잡아야 되죠. 왜냐면 이거 한 개랑 두 개 차이나 있으니까 2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2, 1은 2고요. 1, 여기 0, 1, 0은 0이잖아요. 맞죠? 그럼 2, 1은 2니까 2가 증가했어요. 플러스 2 증가했어요. 근데 산소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지금 2가 있고 여기는 빵이 돼 있어요. 2랑 빵 돼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맞춰줘야겠네. 1, 2라고 이렇게. 맞죠?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1, 2는 2. 맞죠? 1, 1인데 2니까 2죠. 1, 2는 2, 마이너스 2. 그리고 2, 2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수가 맞네라고 하면 되겠네요. 얘랑 이용한 전자수가 같으니까. 맞죠? 이런 거 맞죠? 그러면 맞춰주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 4니까 여기가 4죠? 그럼 여기 4니까 2니까 2 맞춰주면 되겠죠? 끝났네요. 맞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1, 2, 2, 1, 2 맞죠? 그렇죠? 내가 제가 분과랑 똑같이 풀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가에서 CU는 산화된다. 얘랑 얘는 산화되는가? 자, 산화되는 거 어떻게 되죠? 산화됐다는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0이랑 뿔 2니까 산화수 증가했으니까 산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니은 나에서 H2O2는 환원제이다. 얘 지금 환원이 되었죠. 환원이 되었으면 산화제가 되겠죠. 반대로 가야 되죠. 디귿 나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의 D 플러스 2 나와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1 플러스 2 플러스 2 분의 1 플러스 2니까 얘는 5분의 3이 되겠네요. 네, 틀렸습니다. 뭐 간단한 산화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 자, 요것도 좀 여러분들 잘 익숙하지 않았을까는 모르겠네요. 내신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 나오는데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근거를 잡으면 끝나요. 표는 25도 C 수용에 가해서 다해야 설명이다. 자, 이거 지금 이온화 삼수 나왔고 pH, pOH 보자마자 뭐 생각해야죠? 둘이 더해서 무조건 14 이거 생각하시면 끝났어요. 둘이 더해서 14라는 증거가 딱 있죠. 그럼 2x 더하기 2가 14니까 2x는 12가 되고 x는 6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6 끝나는 순간 여기 6, 4 박아주시고요. 둘이 더해서 14 나니까 10 적어주시고 여기 6 적어주시고 8 적어주시고 6 적어주시면 5 적어주시고 7 적어주시고 끝!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부피 나왔네. pH, pOH. 자, pH가 더 크다라는 말은 이건 산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도 산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아니 8이라니 미친 거 아니야? 분이 없고 쏘리 9입니다. 그럼 여기는 염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또 있죠. 부피 일단 얘는 0.1L, 0.2L, 0.2L로 바꿔주신 후 산이니까 얘랑 얘는 얼마죠? 얘는 0.1의 4승 맞아요. 그래서 얘랑 하면요 몰수까지 뭐 구할 수 있죠.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모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피 나왔고 이 나왔다. 몰 정도 나 조금 둘이 곱하면 나오죠. 이 몰 농도잖아요. 몰 농도 맞아요. 얘 몰 농도잖아요. 얘랑 둘이 곱하게 되면 몰수 나오죠. 그러니까 0.1에 5승 몰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겠죠. 뭐 됐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물어보는 거 있네요. 자, 기억 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이 하이드로늄 이온 그러니까 산이 염기보다 더 많은 수용액. 산이 염기보다 많은 수용. 이게 산 염기니까 산이 많은 수용액은 두 개 있죠. 맞죠? 기억 정답이고요. 니은 다해서 OH-의 몰 농도, OH-의 몰 농도 나왔어요. 얘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정답 맞네요. 자, 니은 디귿 H3O의 몰의 양, 몰 양이네요. 지금 몰 양. 얘 몰 양 지금 구했죠. 지금 몰 양. 그리고 나도 해야 되네요. 나.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승. 맞죠? 몰 농도 10의 마이너스 6승이 얘 곱하니까 10의 마이너스 10의 그러니까 얘는 여기 적을게요. 좀 헷갈리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했고요. 10의 마이너스 5승 몰. 얘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했을 때 비교해보면요. 얘랑 이렇게 뭐죠? 가가 나의 몇 배이나 가가 나의 몇 배이나 여기다 k 곱하면 되죠. 그럼 k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얘랑 같아지려면 100으로 곱하고 2로 나누면 되나요? 100 곱하기 되면 이렇게 되면 둘이 같아진 거 맞죠? 그러니까 즉 50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어머야. 자, 다시 경사가 있어서 계속 떨어져요. 자, 17번. 오히려 17번 이게 조금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이것도 기출에 비슷한 형태 있는데 1 이온 에너지, 2 이온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헷갈리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자, 그림은 2주기 원소 6가지. 일단 2주기 잡아주셔야 돼요. 2주기 원소. 6주기가 아니라 6가지. 2주기 원소. 2주기 원소 6가지가. 지금 보면 여기 플로린이 딱하게 방겨져 있을 거예요. 그럼 네온은 일단 없을 것 같아요. 네온이 없으니까 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리, 배, 붕, 한, 질, 산 이렇게 6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한 오류 설명으로 있는 것은 그럼 얘를 잡아야 돼요. 1이온 에너지랑 2이온 에너지. 그러면 이거랑 중에서 우리가 이거부터 나왔어요. 이온 에너지 나왔으면 물론 그래프부터 그려야 돼요. 리베, 붕탄, 질, 쌍, 풀, 네 이거 아시죠? 그렇죠? 리베, 붕탄, 질, 쌍, 풀, 네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죠? 1이온 에너지랑 2이온 에너지랑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거 맞죠? 1이온 에너지분에 2이온 에너지 그 비교하는 이런 문제도 많았었죠. 이런 거 내신에도 수능 특강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거 맞죠?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꺾이는 지점 봐야 되죠. 꺾이는 지점 이런데 보면 얘 보세요. 1이온 에너지, 2이온 에너지. 그러니까 2가 급등이 되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폭이 이런 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보면 1이온 에너지부터 이렇게 세로를 봐야 돼요. 맞죠? 1이온 에너지는 세로를 보고 2이온 에너지는 가로를 봐요. 그러면서 이 숫자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 어느 정도 커지고 하냐 작아지냐 이걸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X랑 Y 중에서 1이온 에너지는 X랑 Y 중에 누가 더 크죠? X랑 Y 중에 Y가 1이온 에너지가 더 커요. 근데 2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2이온 에너지는 X가 더 커요. 맞죠? 얘는 Y가 더 큰데 얘는 X가 더 커요. 그렇단 말은 X랑 Y가 꺾이는 지점에 있다라는 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뀌잖아요, 둘이. 바뀌죠. 원래 보세요. B, C, N 모양 1분의 2나 1분의 2나 똑같아요. 근데 얘랑 이렇게 걸려있으면 달라지죠. 맞죠? 그러니까 1분의 2가 바뀐다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B랑 Y가 제일 1이온에너지가 작은 쪽에서 바뀐 지점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바뀐 지점이겠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잘 보세요. 1이온 에너지가 처음에 더 작은 애가 붕소죠. 그러니까 이거 붕소라고 볼 수 있고 이거 베릴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죠? 다시 붕소랑 베릴륨 중에서 1이온 에너지가 붕소가 더 작아요. 맞죠? 그리고 2이온 에너지는 붕소가 더 커요. 왜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맞죠? 두 번째 여기서는 질소랑 산소 중에서 여기가 질소가 되고 산소가 돼요. 그럼 산소가 되면 산소가 1이온 에너지가 더 커요. 맞죠? 근데 2이온 에너지는 산소가 더 커요. 2이온 에너지는 그렇지 산소가 더 커요. 반대로 적었네. 쏘리. 이 산소가 더 커요. 그렇죠? 산소가 더 커요.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이온 에너지는 질소가 더 커요. 2이온 에너지는 산소가 위로 올라가면서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얘랑 됐죠? 끝. 다 잡았습니다. 사실 중간에 인간은 뭐죠? 뭐 탄소겠죠? 오케이, 다 잡았습니다. 자, 기억 X는 베릴륨이다. X는 붕소이고요. 자, 니은 Y와 Z의 원자번호의 차. Y와 Z. 얘 같은 경우에는 4번이고 얘는 8번이죠. 원소번호의 차는 원자번호 차는 4번이죠. 자, 제1분의 제2 나왔죠? 제1분의 제2가 나왔죠? 얘는 X랑 Y 중에서 뭐냐? X랑 Y 중에서 자, 보세요. 이게 제일 2이온의 제가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2이온의 제가 급등한 거. 얘가 큰 게 큰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2이온의 제가 커진 거죠. 얘가 더 커요. 붕소가 더 커지죠. 즉 X가 Y보다 큰 게 맞죠. 정답이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자, 점점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18번. 자, 놀랍게도 이거 제가 문제 풀었던 거죠. 수능 특강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그때는 2개 있다가 여기서는 물질 3가지 들어있는 뿐이에요. 똑같아요. 피스톤 나오는 거. 제가 중요하다 했었죠. 똑같은 거 나왔어요. 수능 특강에서 정말. 어쩜 이거는 메인이에요. 무조건 나와요. 자, 18번 나갈게요. 그림은 X를 들어있는 실린더에 Y2, ZY3를 차례대로 넣은 것이다. 중요한 게 뭐라 했죠? 피스톤에서 물어본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추가했으면 얘는 그대로 안에 들어있다는 게 중요하다 했었죠. 그죠?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 자, 보도록 할게요. 기체들은 서로 반응하지 않으면 전체 실린더 수, 전체 원자수 B, 전체 원자수 B 이게 중요하죠. 있네요. 전체 원자수 B가 나대다가 3대 7이다. 이거랑 이거 B가 3대 7이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지금 V리터 들어있죠. 그럼 여기 V리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4분의 1 V리터, 즉 4분의 1 V리터가 추가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1몰의 부피 안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1몰의 부피 나중에 찾아야 될 거고요. 자, 보면 여기 4분의 5V니까 일단 V리터에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4분의 1V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 40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찾을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X가 40g이고 Y2가 8g이면 잘 보세요. 이것도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요. 이제 보세요. 자, 지금 X가 40g인데 V리터예요. 그러면 Y2가 8g이면 4분의 1 V리터니까 Y2가 V리터이면 32g인 걸 찾을 수 있어요. 즉, 얘 분자량의 B는 40대 32라는 것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자, 뭐 다른 주어 지금 이거 써야겠네요. 전체 원자수 B. 자, 그럼 이렇게 찾아볼게요. 전체 원자수 B를 찾으려면 분자 모골 곱하기 해당 원자수 나야 되는 거죠. 분자 모골 곱하기 해당 원자수. 얘는 V. 얘 같은 경우에는 자, V 더하기 2분의 1V 맞죠? 그러니까 2분의 3V 맞아요. 2분의 반대로 적었네. 2분의 3V. 2분의 3V 되죠. 모골 곱하기 해당 원자수죠. 2분의 3V. 2분의 3V 됩니다. 그럼 얘가 3대 7이니까 얘는 2분의 7V가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맞죠? 그럼 여기는 둘이 합쳐서 여기는 2분의 3v가 들어있고 여기 2분의 3v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 내려가는 게 뭐죠? 얘가 자연스럽게 2v가 돼요. 전체 몰수가. 전체 몰수 2v인데 지금 현재 원자수가 4개 있죠? 그렇단 말은 전체가 2분의 1 v만큼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게 2분의 1 v 리터만큼 추가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찾았죠? 끝났어요. 자 볼게요. 다시 얘가 v 리터일 때 32g, 얘는 v 리터일 때 40g, 얘는 v 리터일 때 얼마? 그러면 80g 이겠네요. 2분의 1v일 때 40이니까 v 리터일 때 80이다 라는 걸 찾았어요. 오케이, 지금 분자량비 찾았죠? 분자량비. 분자량비를 찾아볼게요. 자, x 대 y2 대 z, y3가 40 대 32 대 8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분자량 b가 나왔네요. 좀 더 약분을 좀 깔끔하게 해볼까? 우리가 아니 그대로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나왔죠? 분자식 나왔고 분자량 나왔다고 해야지 연립해야지 원자를 찾아가고 끝. 아주 우리 다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거.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y 같은 경우에는 자, x는 40이고 y는 16이고 그럼 16 넣으면 16, 3이니까 48이니까 빼면 어떻게 되죠? 32만 나요. z는 32. 자, 원자량비까지 다 찾았습니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 a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a를 또 물어보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a가 지금 몇 리터냐? 이거는 뭐 다 더하면 되죠. 야, 지금 보면 여기서까지가 4분의 5v에다가 2분의 1 더했으니까 4분의 2니까 4분의 7 되겠네요. 여기까지 다 찾았네요. 끝났습니다. 자, 보러올게요. 다 해서 A는 4분의 7이다. 맞고요. 자, D는 원자량 B는 X 대 Z가 5대 4이다. X 대 Z가 5대 4이다. 8로 나누면 8, 5, 40, 8, 4, 30 맞죠? 5대 4죠. 맞죠? 오케이, 맞고. 이거 1g에 들어있는 전자수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 맞죠?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 기억나시나요? 다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거. 제발 제가 했던 거 좀 보세요. 자, 이거 진짜 다 했던 거예요. 이거 진짜 기막힌 문제예요.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 적중 100%한 거예요. 제가 알 수도 있는 거 지금. 끝났어요. 지금. 맞죠? 그래서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인데 지금 Y2가 ZY3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Y2랑 ZY3 어디 있지? 자, Y2랑 ZY3 뭐 여기서 말하는 건가요? 1g에 되는 전체 원자수? 뭐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니까 보세요. 맞네. 분자량분의 1 곱하기. 그러면 분자량분의 1이니까 분자량이 얼마죠? Y2가 32분의 1 곱하기 원자수 대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 분자량 어떻게 되죠? 얘는 80이죠. 80분의 1 곱하기 원자수 이렇게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40분의 2니까 자, 얘가 지금 얘랑 얘 중에서 어느 게 더 크죠? 얘가 더 큰 거 맞죠? 그러니까 Y2가 더 큰 거 맞다. Y2가 ZY3보다 크다. 정답이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자, 18번까지 넘어가고요. 자, 대망의 19번입니다. 19번. 넘어가. 뭐야, 넘어가. 넘어가라고. 됐어. 아, 뻑뻑하다. 여러분들 꼭 복습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 회사 강의는 되게 유의미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파이팅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 자료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니까 맞죠? 자, 돌아가겠습니다. 19번 문제. 다음은 중화반응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중화반응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실험 과정이 있어요. 실험 과정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표를 그려야 돼요. 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HCl 이쪽에 적으면 보이겠죠? HCl, NaOH 그리고요 KOH라는 수용이 있어요. 근데 얘는 Amol 있고요. 얘는 Bmol 있고요. 맞죠? 글씨가 좀 개판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뭐가 있어? C몰이야? C몰이네요. 근데 처음에 뭐죠? 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혼합을 해요. 나에서 혼합을 하는데 얘를 20ml 넣어요. 20ml. 그리고 얘는 30ml 넣었고요. 얘는 10ml 넣어요. 그게 지금 1번이에요. 용액 1이에요. 이게 나가 용액 1. 그리고 다는 이게 좀 잘리나 모르겠네요. 잘 보세요. 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Vml를 첨가했다. 20에다가 KOH를 지금 10 더하기 V를 만들었다. 그래서 용액 1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용액 1에서 이제 얘 산의 농도는 몰 농도는 12분의 A 몰 농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얘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얘의 몰 농도가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보고 이 정보 가지고 자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산이에요. 산 맞죠? 이게 산이라는 정보고 그렇단 말은 여기서 전체 중에서 산의 음이온 농도가 제일 높다라는 걸 잡을 수 있어요. 즉 얘가 CL-R이 되겠네요. 전체 이게 지금 2분의 1이고 4분의 1이죠. 맞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CL-가 제일 크다라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CL-가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얘 같은 경우 얘랑 이렇게 부피랑 곱하면 되죠. 원래 부피랑 몰이랑 곱하면 되죠. 얘를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20A만큼 들어있다 해볼게요. 20A만큼 여기 20A만큼 들어있어요. 그럼 20A만큼 들어있고 요거의 4분의 1이니까 절반이니까 10A만큼 들어있고 여기는 5A, 5A만큼 들어있겠네. 그럼 5A, 5A만큼 들어있는데 보세요.
양양양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중화반응에서 얘가 산이 되었으면 양양양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양양양이면 OH는 일단 다 반응에서 없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OA만큼 남아있고 10A가 있으니까 일단은 얘가 많아 보이니까 얘가 이제 10A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일단 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이게 빨간색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다시 써볼게요. 이제 몰수를 적어요. 빨간색으로 적으면 몰수를 적을 거예요. 자, 20A라고 적어주고요. 여기다 10A 이렇게 적어볼게요. 10A 10A만큼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를 마지막으로 5A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20A, 10A, 5A라고 가정했다면 다 반응하고 수소가 5A 남는 거 맞죠? 즉 여기가 수소가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서 여기가 나트륨, 여기가 칼슘 이렇게 칼륨이에요. 칼륨 이렇게 해서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든 반대로 적든 가정해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얘가 30이니까 좀 더 많아 보이니까 일단 10A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이해되세요? 두 번째 됐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1로 넘어가니까 얘는 그대로 있어요. 20A만큼 그대로 있죠. 그럼 여기는 10A만큼 있죠. 10A. 여기 같은 경우에는 5A당 10이니까 얘랑 얘에다 A의 2배 되는 거죠. A 2배 되는 거. 그럼 얘다 얘를 반띵하면 되죠. 얘의 숫자를 반띵하면 돼요. 즉 여기 들어있는 몰수는 어떻게 되냐? 5 플러스 2분의 1 V A만큼 들어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 B가 나왔네. 아이고야. 그러면 보자. 20이랑 일단 10은 고정으로 있어요. 그럼 20이랑 10이 고정이 있단 말은 일단 요거랑 2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으로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3분의 1이랑 6분의 1이랑 건 일단 둘이 반띵 차이 나니까 20이랑 10이 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구경꾼이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얘도 만약에 얘가 10A랑 20A 중에서 10A가 된다면이라고 하는 거랑 20A가 된다면 하는 두 가지 가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둘 중에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10A라면이라고 먼저 풀어봐요. 얘를 10A라면이라고 푼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로 푸는 거죠. 케이스 두 가지가 있어요. 얘랑 먼저 푼다면 마지막 한 방으로 가면 돼요. 2분의 1 VA 2분의 1 V가 5가 돼요. 5가 되죠.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V는 10이 되고요. V가 10이 되는 순간 얘가 10A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0A가 되고 얘가 10A가 돼요. 그럼 10A 하면 중화 반응에서 다 없어져요. 즉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 가지로. 틀렸죠. 맞죠? 네 가지로 나오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왜 네 가지로 안 나오죠? 지금 10A, 20A 다 날라가니까 결국 구경권 이온수만 세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죠. 20A, 20A, 10A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틀렸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요. 다시 이게 아니야.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안 이어지냐? 왜? 걸레 하나 더 빨았어야 되는데. 자, 볼게요. 그럼 얘가 20A라면 여기 20A 되죠. 그럼 20A 되죠. 그럼 20A가 되면 얘랑 날아가면서 여기 10A가 남죠. 그럼 여기 10A 되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OH-가 바뀌게 되고, 맞죠? 자연스럽게 여기가 K 플러스가 되겠네요. 맞아요? 다 잡았죠, 이제. 다 잡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20A라면 2분의 1 V가 15가 되면서 V가 30이라는 게 나오네요. 오케이. 이게 정답이네요. V가 30이다. 다시 다 잡았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그리고 몰 농도, 이거 지금 이것도 라는 정보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B랑 C 같은 거 찾아볼까요, 한번? 얘 몰 농도가 2분의 1 A 몰 농도라고 했으니까 얘랑 다 합쳤어요. 그럼 얘랑 다 합쳐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돼요. 이거 연립해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자, 보세요. 자, 20 원래는 여기 들어있는 몰 농도 어떻게 찾죠? 60 전체 60분의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뭐 여기서 풀면서 이게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인데 자, 보세요.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20에 A 들어있죠. 근데 30에 10A 들어있죠. 그럼 10에 5A 들어있죠. 그렇다는 정보는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요. 보세요. 이 정보를 제가 아직 안 썼는데도 확인하면서 맞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보세요. 자, 30에 10A 들어있어요. 30에 10A 들어있어요. 그럼 30에 10A 들어있다는 말은 B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에 20A 들어서 A 들어있죠. 30에 10A 들어있죠. B분의 질량이죠. 즉 얘는 3분의 A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10분의 5니까 2분의 A가 되는 거예요. 다 찾았어요. 다시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요. 끝났어요. 근데 이러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왜 이게 10분의 1이 맞는지. 우리 20, 30, 10이니까 전체 60이에요. 맞죠? 60분의 20A, 그러니까 얘 산의 농도는 산을 찾으려면 얘랑 중화 반응에서 없어지니까 5A만 남죠. 맞죠? 그러니까 12분의 1A가 나온 거 같지? 맞죠? 다 증명했죠. 이제 맞다? 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만 순서대로 풀면 돼요. 뭘 풀어야 되냐? 내가 뭘 보고 뭘 생각해야 되지? 아, 이게 중화 반응에서 중성이 되면 안 되겠네. 4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 있어요. 양양이에요. 같은 경우에 양양으로 찾은 거예요. 지금 양양 이런 걸로.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로 찾을 수 있다. 근거를 보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V분의 B분의 C 나왔죠? V 곱하기 C분의 B인가요? 자, V는 30이죠.
30. 빨간색이 보여나 모르겠어요. 빨간색이 잘 안 보이면 제가 자막 따로 드릴게요. 30 곱하기 C분의 V. C분의 V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죠. 자, A 생각할게요. 2분의 1분의 3분의 1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니까 전체는 20 정도 되겠네요. 20.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 별로 중화 반응이 깔끔하게 풀려요.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들보다 훨씬 쉬워요. 이거 3월에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3월이 이렇게 좀 쉽다. 우린 좀 쉽게 내주겠다. 라고 했는 건데 사실 이거 잡는 게 어려워요. 여기 잡는 게 여러분들이 좀 노하우가 내공이 많아야지 잡힐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대망의 2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빡빡하다. 자, 20번. 20번도 제가 가르쳐드린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이건 순서 알려드렸죠. 중화반응 사실 푸는 순서가 있는데 그냥 생략하고 말을 했는데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화학반응 양적 관계는 지금 순서를 알려드렸어요. 제가 푸는 거. 그거 지켜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잠시만요. 빡빡하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잘 보세요. 다음은 A와 B를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와 B와 C 화학 반응식이 여기 주어져 있는 거 일단 써볼게요. 이거 안 적었구나. 자, 볼게요. A. 일단 기체인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기체이기 때문에 그냥 적어도 돼요. 기체. 이게 고체여서 막 이런 문제도 있어요. 난리 나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 자,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죠? 처음에 실험을 반응했을 때 케이스 1인지 케이스 2인지부터 반응을 생각해야 되죠. 케이스 1이냐 케이스 2냐 그냥 했는데 얘랑 반응을 해서 반응 전이고 뭐 넣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케이스 1이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미정계수가 몇 개? 2개예요. 2개니까 내가 뭘 쓸 수 있죠? 기준 변화를 쓸 수 없다는 거 나오죠. 기준 변화 쓸 수 있고 우린 변화만 읽어야겠네. 얘에서 변화만 보면 되겠네. 됐죠? 생각 들었어요. 세 번째, 자료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 자, 기체의 밀도가 나와 있어요. 밀도 나오자마자 나는 질량이라는 정보가 보여요. 그럼 여기서 부피를 잡아낼 수 있겠네. 여기서 부피를 한번 잡아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밀도니까 원래는 밀도가 나왔으면 부피는 몰수비, 분자량비, 밀도비를 쓸 수 있어요. 원래는 맞죠? 이상한 소리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같은 온도 그런 말은 없어서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런 용도는 다르겠지만 일단 밀도 나왔으면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분의 질량이 주어 있으면 부피를 잡을 수 있어요. 자, 부피 한번 잡아볼게요. 얘는 부피. 그러면 72가 있고 얘는 36이에요. 다 합쳐서 36이에요.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죠. 맞죠? 72D분의 36이니까 얘는 2D분의 1이에요. 자연스럽게. 맞죠? 오케이. 얘도 C의 질량은 기체 밀도 있으니까 일단 얘는 모르겠고 빈칸 돼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뭐 보니까 이쪽에 보면 이쪽에도 뭐 모르는 정보는 모르게 돼 있네. 여기도 일단 여긴 잡을 수 있네. 부피. 여기 부피.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00, 여기 숫자가 맞나요? 100D고 33이니까 100D분의 33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근데 C의 질량이니까 자 이건 함부로 못 잡아요. 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왜 함부로 못 잡냐? C의 질량이에요. C의 질량. 그러니까 이쪽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C의 질량과 남은 거 이제 한 개 반응물을 하고 나머지까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100분의 33을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잡을 수 있다.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자 됐어요. 그다음 변화를 볼 거예요. 우린 변화를 볼 건데 변화를 읽은 것 중에서 뭘 변화를 볼 수 있냐? 일단 8과 24가 뭔가 3배 느낌이 냄새 솔솔 나요. 근데 일단 우리가 제일 볼 수 있는 큰 변화부터 볼 수 있죠. 큰 변화 보는 거. 그러니까 변화부터 보는데 그 이제 1번, 2번 변화 있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것 중에 1번, 2번 변화. 21, 34네. C의 질량, 생성물의 질량비를 볼 수 있다. 생성물의 질량비나 생성물의 부피비나 생성물의 몰수비나 볼 수 있다죠. 22대 33이에요. 이 반응은 전체가 곱하기 2분의 3배에 있는 반응식이네. 그러니까 2분의 3배만큼 반응이 있는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반응이 다 2분의 3이에요. 반응은 다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다시 지우고 자, 얘가 만약에 한 개 반응물이라면 얘가 2분의 3배만큼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2분의 3배가 반응이 돼야 돼요. 맞죠? 얘가 한 개 반응물이라면 2분의 3이니까 여기에 12가 빠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남은 게 뭐죠? A가 12만큼 남아야 돼요. 맞죠? 그럼 반대로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돼서 다 반응하겠네. 다 반응하고 여기 있는 게 남아야 돼요. 맞죠? 얘가 다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개수비라는 게 안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얘 보면 일단 10이면 전체 45겠네. 그럼 45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얘랑 합해서 15. 질량 보전 이런 것도 있죠. 얘 24고 y 정도에서 15니까 얘는 얼마 돼야 되죠? 계산이 안 돼. 21인가요? 21. 21이죠. 21이 한 개 반응물이에요. 얘가 한 개 반응물이면 여기에 3분의 2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14만큼 빠지겠네. 여기는 빼기 14만큼 반응하니까 B가 14만큼 남겠네. 다 잡았네요. 자, 맞는지 확인만 해주면 돼요. 우리는 맞는지 확인만. 그러면
그럼 32랑 33이랑 10이니까 전체 45니까 부피분의 질량, 부피 나왔으니까 밀도분의 질량하면 부피 나오죠. 부피는 어떻게 되죠? 20분의 9D만큼 돼 있어.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밀도비를 이제 맞춰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75니까 또 맞춰보자. 자, 45죠? 45면 어떻게 되죠? 2D가 아니라 쏘리 75D니까 75D분의 얼마 되죠? 75D분의 45예요. 맞죠? 질량은 고정되니까 질량 고정은 그냥 질량 그대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피는 월스비 분자랑 밀도비 그게 아니라 저기 부피비가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5게 되면 내가 그냥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자, 5 나눠주면요. 5 나눠주면 15니까 어떻게 되죠? 3 계산 머리가 안 돼. 5분의 3인가요? 5분의 3D? 5D분의 3이에요. 5D분의 3. 자, 여기랑 요렇게랑 있어요. 이렇게랑.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4배 하면 어떻게 되죠? 20D분의 12 맞나요? 20D분의 12 4배 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있으면 3만큼 반영이 돼요. 맞죠? 맞죠? 잘 보세요. 여기서 이까지 변화할 때 얼마 변화했어요? 20분의 3D만큼 반영했어요. 맞죠? 네, D가 밑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20D분의 3만큼 변했겠죠. 그러면 부피가 이만큼 변했으면 얘도 그만큼 변해야 되는 거야. 2D분의 1 있으면 2분의 3배만큼 변했으니까 이쪽에 3분의 2만큼 변해하면 즉 여기서는 20분의 2D만큼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즉 10분의 1D만큼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만큼 빠져야 되니까 2D분의 1 빼기 10D분의 1만큼 해주면서 여기 밀도 들어가면 되죠. 맞죠? 밀도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변화 일어나서 이 부피를 잡아야 돼요. 부피. 맞죠? 부피. 이 부피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10D분의 5니까 10D분의 4가 되고 즉 5D분의 2가 여기 됩니다. 이 부피가 5D분의 2예요. 다시 잡으면 얘가 어떻게 되죠? 5D분의 2니까 부피가 5D분의 2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5D분의 2분의 얘 전체가 얼마였죠? 얘가 이렇게 됐을 때 36이었죠. 그럼 나눠주면 얘랑 하면 18이니까 즉 얘는 90D가 되겠다. 다 잡았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제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만 찾으면 돼요. 이제 이것만 질량 나왔고 밀도나 부피 나왔어요. 이제 부피 나왔으면 일단은 보면 우리 한번 보여드린 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뭐냐 이거를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지금. 얘를 잡으려고 했더니 못 잡아요. 왜 못 잡아? 몰수 변화가 얘 가까이 왜 몰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잡아요. 근데 문제 다 풀었어요. 물어보는 게 뭐지? 자 y분의 x거든요. y분의 x. x는 뭔데요? 아 이거 있는 y분의 x. 다 잡았네. 끝났어요. 풀려면 다 풀었네. 아이쿠야. 다 풀었습니다. 자 90분의 92 x인가 x 나누기 21이네요. 끝났네요. 저는 뭐 푸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그대로 풀었어요. 그리고 한 개 반응물 추론까지 다 했죠. 순서 밟은 거 보여주셨죠? 순서 밟은 거 끝났네요. 7분의 30 정답 맞네요. 7분의 30 다 풀었습니다. 자 뭐예요? 제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했죠. 저는 계산만 중간에 좀 약간 꼬였는데 자 잘 보셨죠? 자 제가 푼 대로 그대로 하면 다 푸실 수 있어요. 사실 이거 가르치는 거 잘 보여주는 증명의 지표이기도 해요. 이 문제 3번 문제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다 많아요. 작년 수능 문제도 다 똑같이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거 밀도 나온 게 작년 수능에 밀도 나왔거든요. 작년 수능 문제 궁금하시면 3월 모여서 보시고 한번 보세요. 시간 있으시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4월 모의고사에서 또 화학이 있으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 다시 영상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안녕.